영업이익, 에빗, 에비타, 캐펙스,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돈 5천만 원에 더해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답니다. 물건은 4천만 원어치 샀어요. 고객들에게는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각각 매출 원가와 매출이라고 해요. 여기서 남는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답니다.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고요? 써버린 비용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더 들어봐 주세요. 인건비 2천만 원과 홍보비 1천만 원을 또 빼야 해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까요? 사업을 위해 차가 필요했어요. 2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 번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거든요. 5년 정도 탈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년 400만 원의 가치가 감소할 거예요.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매년 400만 원씩 5년 동안 비용으로 반영되겠지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3,400만 원이 되네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 1,6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해요. 은행에 이자도 줘야 해요. 금리 10%에 빌려왔으니 500만 원을 줬답니다. 이런 건 영업외 비용이라고 해요. 왜냐고요? 나는 물건을 팔지 대부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본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빼면 법인세 비용차 감전이익 1,1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해요. 세금은 이익을 얼마 남겼냐에 따라 달라져요. 20%를 낸다면 220만 원을 내야 해요. 이것저것 다 빼고 880만 원이 남네요. 순이익이라고 해요. 이건 내 거죠. 이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제일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익 중에서는 영업이익을 봐야 해요. 물건의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요. 그저 싸게 사오고 절약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다르답니다. 온전히 내 자본으로 했다면 이자를 내지 않았을 거고 모두 빌려서 했다면 이자는 2배가 되었을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랑 전혀 상관없다고요. 세금도 그래요. 내 사업이 잘 되면 많이 내고 안 되면 적게 내는 거죠. 사업의 성과에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예요. 마치 몸통이 움직이면 꼬리가 따라오듯이요. 우린 지금 몸통의 가치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자와 법인세가 빠진 영업이익을 우선 봐야 한다고요. 이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당기순이익에서 이자를 더하고 법인세를 더해봐요. 에빗이라고 해요. 영업이익과 같아지네요. 이익은 이익인데 이자와 세금을 고려하기 전에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영업의 항목에서 이자 말고 다른 항목들이 있다면 에빗과 영업이익은 그만큼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에빗과 영업이익은 아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까요? 바로 자동차를 사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400만 원은 인위적으로 계산한 숫자일 뿐이지요. 내 돈이 그만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에빗은 감가상각비를 빼서 계산한 회계 관점에서의 이익이지요. 만약 이것도 없다고 치면 사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빗의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에비타가 되는 거예요. DA가 감가상각비라는 얘기거든요. 에비타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에비타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보다 우월한 개념도 아니라고요. 에비타의 최대 약점은 아이러니컬하지만 감가상각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감가상각비 자체는 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차를 살 때 돈은 나갔지요. 혹은 5년 동안 분할해서 감가상각비만큼 돈을 내면서 갚을 수도 있어요. 차를 사는 것은 회사로 치면 공장을 사고 설비 라인을 증설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캐펙스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에비타는 캐펙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5년 뒤에 차에 다시 투자해야 하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없다고 치려면 차를 사고 공장을 사고 설비를 증설할 때 발생하는 캐펙스를 고려해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캐펙스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안 쳐다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영업이익을 보면 돼요. 1년에서 2년 정도의 단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 정도를 따져볼 때만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에비타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캐펙스와 함께 사용해야 해요. 이걸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디테일하게는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계산 방식이던 캐펙스를 반드시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이상으로 영업이익, 에빗, 에비타, 캐펙스,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